당신이 그때 사인만 했으면 사람이 죽진 않았을 거야. 아니, 최소한 당신 남편은 살아 돌아왔겠지? 변명 좀 해봐. 민수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전기 옆에 굳어버린 손을 내려다봤다. 술 냄새와 바닷바람이 뒤섞여 등대 안을 채웠다. 그 냄새는 묘하게도 1년 전 그날의 파도 냄새와 똑같았다. 말이 없네. 역시 도망친 거지?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하은이한텐 뭐라 설명했어? 아빠가 명령 어기고 나갔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인수야, 그만 가. 그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지환이 형이 마지막으로 뭐라 했는지 알아? 유나 탓하지 마라. 그 말이 나한테 아직도 들려. 민수는 허공을 한번 쳐다보고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대 안에 오래도록 울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켜며 벽에 등을 기댔다. 유나 탓하지 마라. 그 한 문장이 내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나는 그날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결재란 건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하는 손끝이었고 나는 그 손끝을 10분 늦췄다. 그 10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삼켰다. 무전기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인다. 익숙한 음색, 낡은 주파수.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혹시 손끝이 스위치에 닿는 순간 잡음 사이로 낮고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나, 응답해요. 숨이 멎었다. 그 목소리, 1년 전 폭풍 속에서 사라졌던 그 목소리였다. 나는 침을 삼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건 고장난 신호야.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환의 목소리를, 그 마지막 무전을. 엄마!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이었다. 아빠가 불러요.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아이의 작은 손끝이 창문 밖 어둠을 가리키고 있었다. 등대 불빛이 바다 위를 스쳤고 그곳에서 희미한 반짝임이 일었다. 저기 있어요. 뭐가? 아빠 웃고 있어요. 나는 웃음을 지어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덜컥거렸다. 그 소리 속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유나야, 응답해. 하은이 창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엄마, 내일도 올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동자에 등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이 파도 위로 번지며 바다를 한순간 밝혀주었다. 그곳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자리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 내 손보다 따뜻했다. 내일은 낮에 오자. 안 돼, 낮에는 아빠가 안 보여.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다.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바다가 다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낮에는 아빠가 안 보여.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도록 남았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도 귀에 물이 찬 듯 웅웅거렸다. 무전기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파도는 등대 벽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새벽이 오기 직전에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눈을 뜨자마자 창밖이 환했다. 기일이었다.
남편이 바다에 사라진 지 딱 1년 되는 날. 햇살은 맑았지만 유난히 차가웠다. 하은은 언제 일어났는지 벌써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바다를 본다기보다 그 안에 무언가를 찾는 눈이었다. 하은아, 준비하자. 아빠한테 다녀오자. 아이의 머리칼을 빗겨 넘기며 말했지만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내 죄를 알고 있는 듯 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했다. 바다 냄새, 녹슨 난간, 바람에 젖은 나무들. 모두 1년 전 그대로였다. 기일이라 그런지 포구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에는 윤정 아주머니도 있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무표정 속에 따뜻함을 감춘 채 왔구나. 서윤아. 그날도 이런 날씨였지. 그랬죠. 이상하지 않니? 하늘은 똑같이 맑은데 사람 마음은 매번 흐리다니까. 나는 웃는 흉내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바다는 기억력이 좋아. 특히 빚진 사람은 그 바다를 쉽게 못 떠나. 그 말이 파도보다 더 세게 가슴을 쳤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바라봤다. 하은은 모래 위에 앉아 파도를 세고 있었다. 하은아, 절벽 쪽으로 가지 마. 거긴 위험해. 엄마, 저기야. 어젯밤에도 저기였어. 어디? 바위 틈 아빠가 손 흔들어요. 아이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 그건 바로 지환이 마지막으로 구조선을 띄웠던 자리였다. 숨이 막혔다. 윤정 아주머니가 내 표정을 읽은 듯 말했다. 그날 밤 등대 불이 꺼졌었다지? 바람 때문이라지만 난 이상하더라. 그 뒤로 그 절벽 아래서 무전이 잡힌다더라. 무전이요? 응, 죽은 사람 이름으로. 그녀는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남았다. 나는 말을 잃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하지만 그 아래 바다는 잔잔하지 않았다. 물결은 바람보다 빠르게 부서지고 있었다.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밀어올리는 듯한 파도였다.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마을은 조용해졌고 바다엔 다시 철새들이 내려앉았다. 나는 하은의 손을 잡고 절벽 가까이 걸었다. 등대 불빛이 멀리서 돌고 있었고 그 빛이 바위에 닿을 때마다 잠깐씩 무언가 반짝였다. 엄마, 봤죠? 아빠예요. 그건 파도야. 아니야. 파도는 울고 아빠는 웃어요. 그 말이 심장을 조였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리고 뒤돌았다. 그만하자. 이제 집에 가자. 근데 엄마, 저기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햇살 아래에서 무언가 금속빛으로 번쩍였다. 바위 틈 사이 반사된 빛이 한 줄기처럼 스쳤다. 나는 멈춰섰다. 손목시계. 아니, 그 모양은 너무 익숙했다. 남편이 늘 차고 다니던 시계였다. 남편이 늘 차고 다니던 시계였다. 바위 틈 사이에서 그것이 햇살을 받아 짧게 번쩍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다. 마치 그 빛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그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다. 순간 손끝이 저절로 떨렸다. 엄마, 저기 뭐야? 하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냥 돌멩이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발은 절벽 아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걸음마다 모래가 미끄러졌고 파도 소리가 점점 크게 밀려왔다. 손끝이 바위 틈을 더듬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시계였다. 검은색 밴드, 긁힌 유리, 뒷판엔 분명히 각인돼 있었다. 지환.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시계는 그날 폭풍 속에서 함께 사라졌던 것이었다. 사고 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던 그 시계가 지금 내 손에 들려 있었다. 파도는 내 무릎까지 올라왔고 나는 시계를 꼭 쥔 채 뒤돌아섰다. 엄마, 그게 뭐야? 하은이 내 손을 가리켰다. 몰라 버려진 거야. 그거 아빠 거야. 아니야. 아빠가 찾으래. 그 말이 내 귓속을 찔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펼쳤다. 시계 안쪽 유리가 금이 가 있었고 그 사이로 물방울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물이 내 손등으로 떨어져 흘렀다. 마치 시계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숨쉬는 느낌이었다. 바다 위로 구름이 몰려들었다. 날씨가 변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급히 절벽을 벗어났다. 뒤돌아봤을 때 바다빛이 갑자기 달라져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짙은 회색. 그 속에서 무전기 잡음 같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귀를 기울이자 익숙한 단어 하나가 섞여 나왔다. 보류. 바람이 부는 방향도 바뀌고 있었다. 식당 앞까지 돌아오자 윤정 아주머니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손에 쥔 시계를 보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거 지환이 거 아니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눈을 좁히며 중얼거렸다. 그게 왜 저기서 나왔을까? 그 말이 묘하게 날카롭게 꽂혔다. 나는 시계를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손바닥엔 아직도 차가운 금속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등대의 불빛은 유난히 불안정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는 절벽을 두드렸다. 하은은 일찍 잠이 들었지만 나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문득 시간을 확인했다. 초침이 멈춰 있었다. 사고가 있던 바로 그 시각 22시 47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여 들렸다. 처음엔 단순한 노이즈 같았는데 조금 지나자 분명한 목소리 하나가 틈을 비집고 나왔다. 유나야, 보류 명령 확인됐어? 순간 손이 얼어붙었다. 내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건 1년 전 남편이 출항을 준비하던 그 폭풍의 밤이었다. 나는 무전기를 꺼버리고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 그런데 그 순간 초침이 아주 짧게 움직였다. 딱 한 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한 박자 움직인 것이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졸여왔다. 그가 아직 거기 있는 걸까?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대답했다. 그렇다. 바다가 그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를 다시 부르고 있었다. 밤새 시계는 책상 위에서 빛을 잃지 않았다. 꺼져야 할 초침이 마치 심장처럼 아주 느린 박자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눈꺼풀 너머로 그 미세한 깜빡임이 스며들었다.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을 감을수록 기억이 밀려왔다. 그날 폭풍 경보가 떨어지던 밤 모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제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 아무도 출항할 수 없었고 그 단 한 번의 망설임이 모든 걸 삼켰다.
새벽녘 나는 결국 책상 앞에 앉았다. 무전기 불빛 아래서 노트북을 켜고 1년 전 기록 폴더를 찾았다. 오래된 단말기 안엔 아직 남편의 이름이 있었다. 지환, 구조대 사무팀장, 출항시간 보류 중. 그 옆에 내 서명이 있었다. 결제 지연, 사유자녀 병가. 그 한 줄이 지금의 내 삶을 설명하고 있었다. 파일을 더듬다가 멈췄다. 보류 명령 녹취라는 이름의 파일이 눈에 띄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재생을 눌렀다. 잡음 사이로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휘관님, 파도 세집니다. 곧 시야 사라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결제 떨어질 거야. 그 다음 내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만요. 아직 아이가.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남편의 음성이었다. 출항하겠다. 더 늦으면 끝이야. 짧은 침묵 후 다시 잡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마지막 말. 유나, 나 믿지? 그 말과 함께 파일은 끊겼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그날의 모든 장면이 되살아났다. 하은의 열 멈춰있던 도장, 창문 밖에서 몰아치던 비, 무전기에서 울리던 호출음.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조금만 덜하는 말로 미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쥐었다. 시계 유리 안에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그날 멈췄던 거야. 그 말을 내뱉자마자 눈물이 흘렀다. 시계 속 초침이 딱 한 칸 움직였다. 마치 내 고백을 들었다는 듯이. 하은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엄마 울어요? 아니야. 먼지가 들어갔어. 아빠도 그랬어. 먼지 들어가면 자꾸 울었대. 나는 고개를 숙여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눈물이 더 쏟아졌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짧은 잡음 뒤에 낯익은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유나,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얼어붙은 채로 무전기를 바라봤다. 그 목소리는 분명 지환이었다. 그러나 주파수를 돌려봐도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남은 건 파도 소리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세게 밀려와 머리칼이 흩날렸다. 어둠 속에서 등대 불빛이 돌 때마다 절벽 아래의 바위가 반짝였다. 그곳이 시계가 있던 자리였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 바다가 나에게 남긴 명령이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미완의 호출. 보류 명령.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젠 더는 보류하지 않을게.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무전기 속 지환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유나,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믿는 순간 또 다른 죄가 생길 것 같았다. 나는 오래된 노트를 챙겨 파출소로 향했다. 민수를 찾아가야 했다. 그는 그날 마지막으로 남편과 교신했던 사람이다. 무슨 말이든 들어야 했다. 이제 더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으니까. 파출소 안에는 커피 냄새와 눅눅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 고개를 들자 눈빛이 잠시 멈췄다. 오랜만이네. 서윤.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는 말없이 나를 의자에 앉게 했다. 나는 가방에서 시계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걸 어디서? 절벽 아래서. 그의 손끝이 시계 위를 스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분명 그날 파도에 삼켜졌던 건데. 민수야, 그날 마지막 무전 기억하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바라봤다. 기억나지 죽을 때까지도 아마 잊지 못할 거야.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때 내가 보류 결제를 늦췄어. 그게 원인이었지?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 유나 탓하지 마.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그때 이미 결제 지연은 알고 있었어. 근데 형은 기다리지 않았지. 파도가 커지니까 그냥 나갔어. 명령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심장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내가 그토록 무거워했던 죄가 누군가의 선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건 구원이 아니라 더 깊은 혼란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말해? 넌 이미 무너져 있었잖아. 그때 말했으면 넌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나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이제야?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널 살리려는 의미지.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넌 나를 살리려 했던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살리려 했던 거야. 그 말이 나오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나도 그날 출항을 막았어야 했어. 근데 형이 고집 부릴 줄 몰랐지 난. 나도 무서웠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모두 도망친 거야. 너도, 나도, 바다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멀리 등대 불빛이 낮게 돌고 있었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눈처럼 느껴졌다. 민수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날 형이 남긴 무전 혹시 저장돼 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서랍에서 오래된 단말기를 꺼냈다. 이거 그날의 백업 파일이야. 근데 한 번도 재생 안 해봤어. 이제 틀어봐. 지금 응, 지금. 민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짧은 잡음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휘관님, 결제는 아직입니까? 그리고 잠시 후 지완의 음성. 유나한테 늦었다고 전해줘. 그래도 나갈 거야. 정적? 그 다음엔 무전이 아닌 누군가의 숨소리. 바람이 갈라지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목소리. 바다가 나를 데려간대. 나는 단말기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민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형의 마지막 말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야. 아직 마지막이 아니야.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등대 불빛이 한 바퀴 돌고 바다를 비췄다. 그 빛이 잠시 내 얼굴에 닿았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아주 희미한 신호음이 들렸다. 유나, 바람이 세요. 들려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무전기의 불빛이 깜빡였다. 그건 분명 그날의 호출음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환이 아직 거기 있어. 바람이 이상했다. 낮부터 조용하던 공기가 저녁이 되자 갑자기 거칠어졌다. 등대 유리창이 흔들렸고 파도는 절벽을 때리며 하얗게 부서졌다. 기압이 내려가는 소리. 몸이 먼저 알아챘다. 폭풍이 오는 거였다. 하은은 창문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바다가 달라요. 나는 아이 곁으로 다가가 커튼을 닫았다. 오늘은 바람이 좀 세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났다.
짧고 낮은 소리, 그러나 익숙했다. 유나, 응답해요. 바람이 세요. 나는 주파수를 돌려봤지만 다른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불안이 가슴속에서 서서히 자라났다. 민수의 말, 남편의 무전, 그리고 시계.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려 했다. 나는 문득 결심했다. 확인해야 해. 이젠 피하지 말자. 하은의 손을 잡고 등대로 향했다. 밖은 이미 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은 살을 베었고 하늘은 검게 뒤집혔다. 등대 불빛이 바다 위를 돌 때마다 절벽 아래 어딘가에서 반짝임이 짧게 보였다. 그 빛은 시계가 있던 자리와 같았다. 하은아, 여기서 기다려. 엄마, 어디 가요? 잠깐, 확인할 게 있어.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금방 올게. 나는 잠수복을 꺼내 입었다. 한동안 입지 않았던 옷. 지퍼를 올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고무 냄새와 짠 공기가 섞여 폐 안으로 들어왔다. 무릎까지 바닷물이 닿자 차가운 통증이 전신으로 번졌다.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나를 밀어냈다. 그때 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가 웃어요. 나는 몸을 돌려 절벽 위를 올려다봤다. 등대 불빛이 잠시 하은의 얼굴을 스쳤다. 그 얼굴은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뭔가를 확신하는 얼굴이었다. 하은아, 집 안으로 들어가. 아빠가 엄마 기다려요. 그 말이 폭풍 속을 가르며 날아왔다. 파도가 밀려와 내 몸을 삼켰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그대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물속은 생각보다 어두웠다. 등대 불빛은 금세 닿지 않았다. 손전등을 켰지만 빛은 짙은 물결 속에서 금세 산산이 부서졌다. 그때 무전기에서 또 잡음이 났다. 유나 들려요?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남편의 음성이었다. 유나, 아직 그 자리에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숨을 참고 아래로 더 내려갔다. 바위 틈 사이에 무엇인가 걸려 있었다. 손을 더듬자 차가운 금속과 천 조각이 만져졌다. 지원 구조복. 그 안에는 작은 장치 하나가 달려 있었다. 영상 기록기. 순간 물살이 뒤틀리고 시야가 흔들렸다. 파도가 내 몸을 위로 밀어 올렸다. 나는 있는 힘껏 장치를 쥐고 수면으로 올라왔다. 눈을 뜨자 폭우가 얼굴을 때렸다.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내 얼굴 위로 돌아왔다. 바다의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절벽 위에서 하은이 울고 있었다. 엄마, 나는 힘겹게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 그걸 가져가요. 그리고 아이를 지켜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전기 불빛이 꺼졌다. 바람이 갑자기 잦아들었고 파도는 서서히 눌렸다. 폭풍은 거짓말처럼 멈췄다. 나는 손에 쥔 장치를 바라봤다. 그 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눈물 같았다.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거짓말처럼 바람이 멎고 하늘은 새벽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등대 아래에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올라왔다. 손에는 물이 스며든 작은 영상 기록기가 쥐어져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완의 마지막 흔적. 그 안에 내가 몰랐던 진실이 있을 것 같았다. 방 안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벗고 기록기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이 깜빡이며
몇 초간 잡음이 섞인 후 그의 얼굴이 나타났다. 지환이었다. 물에 젖은 머리, 거친 숨,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다. 유나, 이 영상이 내 손에 닿는다면 그건 내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뜻이겠지. 그의 목소리가 바다처럼 낮게 깔렸다. 그날 너는 결제를 늦췄지. 하지만 난 그걸 탓하지 않아. 우린 늘 시간과 싸워왔잖아. 이번에도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전기를 붙잡은 손을 화면에 비췄다. 이건 내 명령이 아니라 내 선택이야. 내가 나간 건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야. 누군가는 가야 했어. 그게 나였던 것뿐이야. 그의 얼굴에 파도가 튀었고 화면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니까 유나,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지연은 실수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시간이었어. 하은이를 꼭 지켜줘. 그 말을 끝으로 화면은 어둠으로 덮였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조용히 빠져나갔다. 지환. 그 이름을 부르자 목이 메었다. 왜 이제야 이런 말을 남겼어? 난 매일 너를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울음소리가 파도와 함께 어우러졌다. 그때 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가 웃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로 등대 불빛이 바다 위를 돌고 있었다. 그 불빛이 바다를 스칠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얼굴이 잠깐 나타나는 것 같았다. 엄마, 아빠가 이제 괜찮대요.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이제 괜찮아. 그 말을 내뱉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시원해졌다. 하은의 체온이 내 눈물에 스며들었다. 무전기에서 다시 짧은 신호음이 났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 유나, 고마워. 그 목소리가 사라지자 무전기 불빛이 서서히 꺼졌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 평온한 울림이 남았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바다는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하은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내일은 아빠 이름 불러요 같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등대 불빛이 천천히 돌며 방 안을 한번 비췄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들렸다. 이제 괜찮아. 새벽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밤새 등대 불빛은 쉬지 않고 바다를 돌았다. 어제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늘의 바다는 잔잔했다. 나는 하은과 함께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그곳은 처음 남편의 시계가 반짝이던 자리였다. 하은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무섭지 않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랜 시간 묻혀있던 돌덩이 같은 감정이 파도에 녹아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남편의 시계와 신분증, 그리고 영상 기록기 속에서 꺼낸 메모리 카드가 있었다. 나는 그걸 조심스레 바다 위에 올려놓았다. 파도가 살짝 밀려와 카드와 시계를 감싸 안았다. 햇살이 비치며 물결 사이로 금빛이 번졌다. 지환, 잘 가. 그 이름을 부르자 바람이 살짝 불었다. 하은도 따라 말했다. 아빠, 잘 가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서 섞여 하나가 되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며 우리 발끝을 적셨다. 그 물결은 차갑지 않았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처럼 따뜻했다. 하은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엄마, 이제 아빠가 하늘로 갔어요. 웃고 있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젠 바다 말고 하늘에서 우릴 보겠지. 그 순간 등대 불빛이 바다 위로 길게 펼쳐졌다. 그 빛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해양구조본부 복귀 지원서. 이름을 쓰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이제는 그 떨림이 두렵지 않았다. 그건 결심의 떨림이었으니까. 문을 열고 나서자 바람이 새벽빛처럼 맑게 불었다. 등대 불빛이 돌아와 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 불빛 속에서 지완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다. 유나, 수고했어.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새벽 구름이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다. 하은이 내 옆에서 속삭였다. 엄마, 오늘은 등대가 더 밝아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등대 불빛이 다시 한 바퀴 돌아 바다 위로 길게 퍼졌다. 그 빛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걸어온 길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끝까지 붙잡는 게 아니라 떠난 자리까지도 따뜻하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죽은 남편이 무전기로 내 이름을 불렀다. 1년 전 내가 사인만 했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